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팟짱은 더 좋은 팟짱, 더 오래가는 팟짱을 만들기 위해 광고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 사장님들 지금 전화주세요. 문의 02733-5505, 내선 108번.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20대 국회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 시작된 국회에 거는 국민적 기대 매우 큰데요. 초반부터 상시청문회법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야권이 세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수한 민생 현안 놔두고 또다시 국회는 정쟁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냐, 비판이 고개를 드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국민의당 원내대표이신 박지원 대표 만나 뵙고 자세한 정치 현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뭐 오마이뉴스가 네. 무슨 색깔이 있어? 네? 색깔이 없어요? 요즘 색깔이 없어졌어요. 오마이뉴스 반성하세요. 반성하세요. 네. 오마이뉴스가 너마이뉴스 됐어요. 너마이뉴스 됐어요? 네. 왜 너마이뉴스가 됐다고 보십니까? 그건 또 여기서 얘기하면 네, 짧게 30초만 얘기해 안 주세요. 되니까. 안 돼요? 특정 개파나 특정인을 너무 옹호해요. 오마이뉴스가요? 그렇죠. 네. 오마이여서 그런가요? 너마이스. 진짜 오랜만에 출연해 주셨어요. 저희가 그 새벽 방송을 기억하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오디오 팟캐스트 할 때 새벽 6시 출연을 해서 무려 70분간 인터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거의 두문불출, 진짜 너마이가 돼가지고 오기도 싫으셨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때까지가 오마이뉴스였어요. 그때까지가? 그러니까 그 더불어민주당 탈당하시기 전까지가 오마이고, 그 다음에는 너마이고 이런 겁니까? 그래도 오마이뉴스가 과거에 네. 인터넷 신문으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출발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특종과 이 나라 서민과 남북관계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공헌을 했는데 네. 요즘 보면은 조금 약해진 것 같아요.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마이뉴스를 가깝게 할 필요가 없다. 네. 안 나갑니다. 그러셔서 그렇게 제가 문자 보내도 답변도 안 하시고 그러셨던 거군요. 그래도 애정이 있기 때문에 네. 존경심이 있기 때문에 예. 제 음성이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감기 들어가지고도 예. 오마이뉴스니까 나와줬습니다. 예. 정말 많은 팬층을 확보하고 계신 대표님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박지원 대표의 이 소리는 정말 사이다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저희가 그랬었는데요. 그래도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전 세계 163개국 오마이TV, 아프리카TV, 유튜브 유스트림,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까지 지금 5개 채널로 동시 생방송되고 있는데요. 시청자들, 너마이뉴스 됐지만 그래도 시청자들께는 뜨거운 연대 인사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반기문 총장이 휩쓸고 가니까 국제적으로 갑자기 박지원이 또 유명해지는 것 같아서 오마이뉴스에 감사합니다. 만유 선생이 만유하고 갔는데 그 뒷북을 박지원이 치는구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평소에 날카롭고 참 매서운 장윤선 기자, 앵커와 함께 좋은 방송이 되도록 또 저희 국민의당의 또 지금 현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박지원은 물론 국민의당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여러분 이 방송 어디서 보고 계십니까? 계신 곳의 날씨, 또 드시고 계시는 음식 있으시고, 또 박지원 대표님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과감 없이 지금부터 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첫날 의총을 여섰어요. 대개는 거기가 이제 청문회를 하는 자리인데, 의총장이 꽉 찼더라고요. 네. 비공개 의총도 하셨는데, 주요 쟁점 어떤 걸로 논의를 좀 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20대 국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네. 저도 19대 국회의원을 했습니다만 네. 가장 비생산적이고 일하지 않고 경제를 등한시하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은 19대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3당 체제가 국민이 네. 황금 분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우리는 캐스팅 보터가 아니고 리딩 파티, 선도 정당으로서의 어떠한 당리 당략, 또 어떤 특정인의 대권 과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생각하는 네. 그러한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이제 국민들이 국민의당이 집권하면은 네. 이러한 정치를 하겠구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은 이러한 국정을 펼치겠구나 네.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도록 노력을 하자. 네. 그래서 참 정당 사상 유례 네. 없이 네. 우리가 지금까지 선도적으로 네. 모든 것을 이끌어 왔고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네. 새벽 7시부터 샌드위치를 먹고 네. 정책 역량 강화 워크숍을 8번째 예. 하는데 무려 4명 받고 전원이 다 나왔어요. 와. 이런 건 대단하시네요. 정당 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고 네. 또 5.18 네. 기념식에 참석했을 때도 5시 반 모여서 6시 행진부터 네. 마지막 저녁 9시 45분 끝날 때까지 네. 4사람 이석하고 다. 자리에 지키면서 5.18 영령들에 대한 추도도 하고 유족들에 대한 위로도 부르고 네. 또 임을 위한 행진곡도 강하게 부르면서 네. 이제 주최 측에서 네. 풍물표가 지나가니까 비켜달라 해서 우리는 일어나면서 네. 쓰레기까지 주워서 나오는 그런 적은 일까지 네. 국민을 위해서 생각하는 국민의당이 돼가고 있다. 저는 자랑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네. 정말 똘똘이 스머프들처럼 그렇게 단단하게 마지막까지 쓰레기까지 주워가지고 정리를 하셨다 이런 말씀 들으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정말 일하는 국회가 새롭게 형성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도 좀 드는데요. 우선 5.18 기념곡 논란으로 문제가 됐던 박승춘 처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승춘 처장은 네. 이제 원 구성이 되면 네. 그분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해임 건의안을 낼 수 없습니다. 해임 건의 네. 촉구 네. 촉구 결의안. 결의안을 네. 국회에 내서 네. 가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네. 더민주 네. 그리고 정의당과도 합의가 됐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은 착착 진행될 겁니다. 실제 꼭지를 따는 노력 이런 게 필요한데 결의안은 내지만 그분이 그 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면 이건 결국 정치적으로 성과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국회라고 하는 것은 네. 대통령 중심제에서 무엇든지 대통령이 안 하면 그만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국회법, 네. 상시청문회법 미국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법에도 있는데 그걸 조금 더 강화시켰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법이 네네. 새누리당과 더민주 그때는 야당이 그렇죠. 둘이었으니까 예, 예. 19대 문영희와 법 사이에서 합의 통과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본회의 상정될 때도 네. 3당 원내대표들이 묵시적 합의를 해가지고 통과가 되고 네. 또 거기에 새누리당은 부당하다고 해서 수정안까지 내가지고 네. 수정안이 부결됐지 않습니까? 예, 예, 맞아요. 그리고 원안이 가결됐는데 네. 이걸 거부권 행사해버리니까 그것도
19대 국회가 딱 끝나는 이틀 전에 해버리니까 네.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죠. 방법이 없지만은 네. 물론 헌법학자들의 해석 등 여러 네. 가지가 있지만은 네. 이렇게 우리가 박성춘 보훈처 장관 해임 건의 촉구 결의안을 내더라도 네. 박근혜 대통령이 시행을 하지 않으면은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네. 국회는 잘 아시다시피 국민을 대표하는 네. 민의의 기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또 이번 총선 민의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예. 이런 것을 보시고 대통령께서 잘 협력해 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늘 그 발목 잡는 국회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대통령이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임을 위한 행정국만 하더라도 네. 대통령께서 국론 분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보훈처에 네.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겠다 예. 하고 제가 세 차례나 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심지어 선물을 좀 주십시오까지 얘기를 했고 당일 예. 지난 5월 13일 청와대 해동에서 예.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예. 결과적으로 그 후로도 네. 청와대 관계자들과 제가 비공식 접촉을 했는데 네. 약속을 깨버렸잖아요. 또 국민과 소통하자고 하는 합의를 찢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번 국회법 개정안만 하더라도 아프리카에 가셔서 네. 전자결제하고 이렇게 됐는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협치의 가능성이 차차 희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네. 여소야대 국회이기 때문에 예, 예. 야당이 잘 협력해서 네. 도울 것은 돕고 네. 발목 잡을 것은 잡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보면은 우리는 네. 이 정치와 네. 민생 경제를 구분해서 투출액으로 열심히 도와주겠다라고 네. 하는데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국회 발목을 잡아버리니까 네. 이게 진척이 없다. 그래서 제가 네. 과거에는 국민과 언론들이 네. 국회가 대통령 발목을 잡는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네. 대통령께서 국회 발목을 잡으신다. 이러면 안 된다. 네.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상시청문회법과 관련해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종섭 전 행자부 장관, 이분 뭐 헌법학자인데요. 뭐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비판을 세게 함과 동시에 또 그 검사를 지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에는 이거 이제 19대 끝난 거다. 회기 불연속 원칙에 따라서 이것은 자동 폐기된 법안이어서 이거는 안 되는 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재의결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법이 있을까요? 뭐 그분들의 얘기에 대해서 네. 제가 대꾸할 그런 군번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17대 국회에서 네. 통과된 법안이 18대 국회에서 네. 공표된 것이 19건입니다. 그리고 18대 국회에서 의결해가지고 네. 19대 국회에서 공표된 법안이 네. 28개 법안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됐다고 하면은 네. 연속성이 있는 거고 더욱이 네. 19대 국회가 실질적으로 끝나버리는 법적으로 끝나는 이틀 전에 그러한 거부권 행사를 해서 네. 국회로 보냈다고 하는 것은 네. 원천적으로 국회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네. 제의를 할 수 있는 3일의 기한도 안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법적 효력이 없다. 아하. 불가능한 것을 네. 돌려보내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네. 법제처에서도 네. 정부를 법률을 해석하는 그렇죠. 법제처에서도 국회 사무처에서 해석할 문제이다. 네. 이렇게 있고 국회 사무처에서는 네. 3당 대표가 합의하고 네. 국회의장이 상정하면은 제의를 할 수 있다라고 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네. 네. 뭐 헌법학자에 따라서 법률가들에 따라서
여러 견해가 많지만은 네. 지금은 제1을 할 수 있다가 대체적인 해석이고 네.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네. 또 국회 사무처의 네. 법제처의 그런 유권 해석들이 가능하다가 확실합니다. 네. 와, 거래처 노총각 김대리 드디어 장가간대요. 축하 화한 보내야겠어요. 어디로 꽃 주문할까요? 꽃 주문은 꽃주문닷컴이지. 꽃주문닷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하화한, 근조화한 잘 만드는 꽃집이 다 모여 있어. 가격, 품질, 배송 전부 다 꽃주문닷컴. 전화번호부터 적어도 1544-6430. 꽃주문닷컴은 언제나 좋은 상품과 정확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삽시다. 꽃주문닷컴은 팥장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1544-6430 꽃주문닷컴 1544-6430. 꽃주문닷컴은 현재 회원사도 모집 중입니다. 전국에 계신 꽃집 사장님들 지금 당장 전화주세요. 꽃주문닷컴은 생산자, 유통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뭐 지금 대표적으로 옥시 사태부터 시작해서 세월호에 이르기까지 너무너무 궁금한 현안들이 많은데 그야말로 청문. 매일 국회 방송을 틀면 국회에서 현안 질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때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냐. 미국도 행정부 마비가 됐다는 소리는 못 들었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정부는 왜 그렇게 그걸 반대하고 나선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회를 네.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해서 네. 삼권 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청와대의 네. 하청기관으로 생각해가지고 지배를 하려고 하니까 오늘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미국 청문회가 얼마나 많이 열리고 있지만은 네. 국정이 마비되는 것 한 번도 없어요. 또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국회에서도 청문회를 매일 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 국민 정서도 그렇고 네. 국회가 그러한 일을 해가지고 과연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겠습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표를 받아서 네. 지지를 받아서 활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무엇든지 지나치면 안 된다. 과유불급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이번에 제의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걸로 전망하세요? 일단 새누리당 네. 원내대표도 제의를 하자고 했다가 네. 말을 바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뭐라고 예측할 수 없지만은 네. 설사 새누리당에서 협력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네. 3분의 2가 어렵기 때문에 불가능할 수도 있고 또 새누리당 개파가 복잡하기 때문에 네. 만약 가결이 되면은 되는 거고 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결과를 미리 네. 예측해서 하고 안 하고는 안 된다 이거죠. 이것이 원칙적인 문제고 네. 법적인 문제고 국민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네. 야당으로서는 그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거나 이 상시청문회법도 그렇고 수많은 민생 현안들, 쟁점들을 다 통과를 시키고 협의를 하려면 원구성이 급한데요. 지금 이게 속도가 거의 안 붙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 중인데 네. 미안하지만은 이 옥시법, 네. 살균제, 네. 가습기 살균제, 예, 예. 세월호법, 네. 뭐 법조 비리, 예. 또 어버이 연합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야 3당과 네. 공조를 해서 국회에서 곧 상임위별로 조사를 하든지 네.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든지 네. 국정조사를 하든지 미진하면 특검으로 가든지 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어떠한 경우에도 19대처럼 적당하게 넘어가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네. 우선 적당한 원구성 문제에 네. 대해서는 예. 지금 현재 네.
조금 꼬이고 있는 것 같아요. 꼬이고 있다. 예, 예. 처음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당연히 네. 제1당이 의장을 하고. 해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좀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어서 집권 여당이 의장을 하고, 집권 여당이.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예. 의장을 하고, 예. 법사위원장, 예. 운영위원장, 네. 예결위원장도 예. 자기들이 가져야 된다. 새누리가. 예, 하고, 더민주에서는 의장을 자기들이 가져야 된다. 네. 그러나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 셋 다 네. 더민주에 주면은 의장이 별거냐? 의장 내놓겠다. 네. 그런 우상호 얘기를 대표가. 하는데 예. 그렇게 국회의원이 의장이 별거냐라고 하는 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됐든 거기에 지금 충돌하고 있고 제가 우리 국민의당 원내대표로서 얘기한 것은 네. 원칙은 네. 원칙. 제1당 네. 더민주가 의장을 해야 된다. 네. 그렇지만은 과거의 예를 보면은 네. 집권 여당, 즉 대통령이 국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네. 새누리당에서 의장을 갖는 경우도 있었다. 그것이 여소야대 때 제1야당 총재인 김대중 총재가 노태우 대통령에게 의장을 양보해가지고 네. 김재순 의장이 탄생했습니다. 네. 그러나 새누리당이 김대중 정부에서 여소야대가 됐을 때는 네. 새누리당은 양보하지 않고 제1당 자기들이 됐기 때문에 네. 의장을 차지한 게 박관용 의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청와대에 있으면서 네. 박관영 의장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한남동 의장 공간을 수없이 출입을 했었어요. 네. 그러나 노무현 정부로 넘어와서 네. 박관영 의장에 의거해서 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함으로써 예. 잠시 그 헌정이 중단되는 그런 사태까지 왔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네. 경제 실정 등 지금 현재 실패한 것에 대해서 네. 국민에게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고 네. 야당에게도 협력을 구해달라. 예. 그러면은 제가 돌팔매를 맞더라도 예. 그러한 문제를 협력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거기에 대한 전혀 반응은 없고 5월 13일 청와대 회동 결과인 임을 위한 행진곡이나 네. 이번에 국회법 개정 등 예. 거부권 행사 등 네. 이런 걸 보면은 네. 역시 네. 원칙대로 제1당이 의장을 가져야 된다. 네.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네. 관례상 네. 의장을 차지하는 당의 반대당이 네.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게 왔어요. 예, 관례로. 관례로. 예. 그랬는데 만약 네. 제1당이 더민주가 의장을 갖는다고 하면은 네. 관례로 보면은 제2당인 새누리가 법사위원장을 가져야 하지만은 네, 네. 지금 이 법안 체계를 보고 네. 이 소통이 예. 이렇게 협치가 안 된다고 하면은 역시 네. 법사위원장도 야당이 가져야 된다 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네. 제3당으로서 네. 지금 현재 네. 어떤 흥정이나 거래를 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자는 네. 의장을 어떤 특정 정당을 밀어주고 상임위원장을 네. 더 많이 가져오고 네. 국회 사무총장을 가져올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제가 분명히 선언을 했고 네.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도 네. 그러한 일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원칙대로 네. 배분된 의석수에 의해서 네.
18개 상임위원장 중 예. 2개의 상임위원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당내에서 네. 의견들은 네. 이제 산자위원장, 네. 농해수위원장, 예. 보건복지위원장, 예. 교육문화위원장, 예. 혹은 기재위원장 이 중에서 2개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네. 하는 의견들을 의원들이 저한테 제시를 하지만은 네네. 아직 제 속마음으로는 결정을 해놨지만 네. 아직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1당과 2당이 네. 의장 가지고 싸우고 있고 네. 우리는 부의장하고 상임위원장 둘인데 네. 우리가 먼저 내놓으면은 또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 거란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법사 운영 예결위원장을 예, 예. 새누리당은 의장도 갖고 다 갖겠다. 네. 또 민주는 또 의장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갖더라도 네. 이 세 개 위원장을 자기들이 갖겠다. 네.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조금 더 두고 보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만약 네. 6월 7일이 네. 이제 법적으로 개원일이 예. 됩니다. 예. 이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예. 국민들이 예. 국회에 대한 원성이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약 네. 그때까지 3당 원내대표들이 수석 부대표들이 수차 약속을 했어요. 네. 꼭 이번에는 지키겠다 네. 했는데 만약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네. 문호동 무임금 원칙에 의거해서 우리가 세비를 개원할 때까지 받지 말자 네. 하는 것을 오늘 우리 김관영 수석에게 전달해서 아. 논의를 수석 부대표 회담에서 해라. 예. 그리고 아울러서 국민들이 국회의원 특권에 대해서 네.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네. 또 제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못할 부분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국민이 요구를 하고 네. 국민 정서가 그렇다고 하면은 또 거기에는 개헌사항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불체포 특권 같은 경우에는 개헌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개헌을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 자체도 네. 국회에서 어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특권 내려놓는 그런 문제를 검토하고 네. 또 법과 제도를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개헌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네. 그러면 그러한 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제안해서 네. 검토하도록 수석 부대표한테 네. 지시를 했는데 또 우리 부대표들 중에서는 네. 우리 스스로라도 먼저 실천을 하자 네. 하는 얘기도 있어서 우리가 국회에서 공동보조를 취하는 경우가 좋다. 네.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 후보 때 네. 제가 당시 원내대표였는데 예, 예. 그렇게 세비 30% 삭감하겠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네. 내가 발표를 했는데 네. 대통령 낙선하고 나니까 그게 없어지더라. 예. 그런데 지금도 예. 특권 내려놓기 개혁 하면은 그 화면이 계속 떠서 네. 박지원이가 30% 세비 약속 안 삭감한다겠는데 약속 안 지켰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 네.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보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리를 하자면 우선 새누리당이 원구성에서 뭐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4개를 다 가져가려고 하지만 그거는 안 되는 거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이기 때문에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이고 또 그 제1야당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가져가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정치는 왕도가 없기 때문에 네. 더 협상을 해보고 예. 무엇이 네. 국가를 위해서 좋은가 예. 이걸 좀 더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네.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갖는 게 맞다. 옳다. 예. 이렇게 자, 생각을 하고 네. 국회의장 문제에 대해서는 네. 좀 더 네. 고민을 하고 우리가 그러한 좋은 제안을 했다고 하면은 네. 대통령께서 그러한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런다고 그 원칙을 버리려고 지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자, 박지원 대표님께서 속마음으로는 2개의 상임위를 정했다고 하셨는데요. 앞서 그 국회의장은 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게 맞다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해야 되니까 국민의당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면 좋죠. 그런데 네.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네. 그 욕심을 내면은 네. 국민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네. 상임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속마음을 아직 밝히지 않으셨다고 했는데요. 그거 밝히면은 속마음 아니지, 겉마음이지. 그래도 지금 164개국에서 함께하고 있으니까 2개 상임위가 어떤 건지 그 중에 하나 정도는 말씀을 해주시면 그걸 뉴스가 아마 나오는 거 우리 아닙니까? 장윤선 기자께서도 네. 제가 답변할 것이다라고 질문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 답변을 대신할게요. 예, 역시 통하지가 않는군요. 네. 지난주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방한하고 돌아갔는데 그 후폭풍이 대단합니다. 본인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던지고 뉴욕으로 다시 갔는데요. 5박 6일간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네. SNS에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만은 네. 본인이 그렇게 확대해서 행동해놓고. 행동하고 또 남한테는 확대 해석하지 말고 추측하지 마라. 예. 그래서 네. 참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는 네. 외교관은 뱀장어 머리에 참기름을 발라놓은 사람들 같다. 그래서 반기문 사무총장의 별명도 마뉴죠, 네. 마뉴. 예. 뱀장어, 네. 장어 만자에다 예. 기름 넣었잖아. 이번에 아무튼 5박 6일간 마뉴 선생이 대한민국을 마뉴하고 돌아가셨는데 네. 후폭풍은 얼마나 갈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국민의당 지지율을 잠식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던데요. 뭐 언론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네. 잠식을 순간적으로 당할 수도 있고 네. 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네. 여론조사는 그 트렌드로 네. 참고를 할 뿐이지 네.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고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올라갔으면 더 좋았겠죠. 솔직히 말해서. 예. 반기문 총장이 그 이른바 충청 대망론에 대해서 상당히 큰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떠났다. 라고 언론은 분석을 하고 있고 본인 스스로도 충청 대망론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먹힐 거라고 봅니까? 내년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전히 지역주의 정치가 통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게 통할 거예요. 꽤 통할 거다. 예, 꽤 통할 거예요. 네. 그리고 그분들은 그것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사실 네. 반기문 총장의 얘기에 대해서 네. 언론에 제가 맨 처음 공개를 했습니다. 네. 한 1년 반 전에 일부 충청권, 충청포럼 인사들, 네. 또 전직 외교관들, 네. 기독교계 인사들이 네. 전화, 예. 건너갑 고문, 이 동교동계를 많이 접촉을 했어요. 네. 저도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들한테. 그랬는데 반기문 총장한테 직접 들은 건 없습니다. 저도 반기문 총장을 공사 때부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절친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친하게 지내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네네. 종편에 나가서 반기문 총장의 측근들이 이렇게 움직이더라. 네. 그런데 내가 정리를 해보니까 첫째는 뉴 DJP 연합을 해서 네, 네. 호남과 충청권을 묶자. 두 번째는 자기들이 경선을 하는데 네. 새누리당으로 가면은 겹겹이 쌓여 있고 네. 역시 민주당으로 와서 경선을 하면 승리할 수 있다. 네. 호남과 충청권 네. 뉴 DJP 네, 연합으로.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민주당은 네.
영남 후보가 나오면은 네. 영남 자기 고향에서도 승리하지 못하더라. 그게 노무현, 문재인 네. 두 분이 자기 고향에서도 승리하지 못했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 대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번째로 자기는 자기가 아니죠. 네. 반기문 총장은 햇볕 정책 옹호론자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임하면서 늘 네. 대북 문제에 대해서 교류 협력, 네. 평화적 접근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네. 이제 임기 1년을 앞두고 자기들이 평양을 방문할 것이다. 네. 그러면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처럼 김대중 대통령이 은둔의 지도자인 김정일을 네. 전 세계에 데뷔시키듯 김정은과 회담을 하면은 김정은의 숨겨진 모습이 전 네. 세계 우리 대한민국에 알려지는 효과도 있지만은 네. 반기문 사무총장은 그 충분한 홍보덕으로 대통령 당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그걸 얘기를 하면서 네. 일부에서는 네. 저하고 가까운 분들이죠. 반기문 총장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네. 했을 때 제가 네. 이건 안 된다. 반기문 총장은 대통령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반이고 네. 안 나올 수 있는 것도 반이고 새누리당으로 갈 수 있는 것도 반이고 네. 민주당으로 올 수 있는 것도 반이다. 네. 그야말로 모든 게 반반이어서 반총장 아니냐. 예. 그런데 우리가 우리 당 후보를 키워야지 네. 반기문 총장 따라다니다가 만약에 안 나오거나 네. 새누리당으로 가보면은 우리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다. 그래서 우리 당 후보를 키워야 된다. 네. 이걸 주장을 했어요. 주장을 하고 그 만나지를 않았고 예. 그 이상 이제 진척도 없었습니다. 네네. 진척도 없었고 또 성완종 회장도 네. 그렇게 불행하게 그러니까요. 자꾸 하셨고 네. 그런 걸 보면은 반기문 총장은 모르겠어요. 그 측근들은 예. 상당한 준비를 해왔고 네. 그것도 충청권을 호남과 묶어서 네. 지역 대결도 한번 생각했고 네. 특히 저는 굉장히 좋은 안이지만 햇볕 정책을 옹호해서 네. 남북 교류 협력, 김정은과의 회담도 추진하려고 네. 하더라. 네. 네. 그런 거 보면은 상당한 그 플랜을 가지고 움직였는데 네. 이번에 와서 보니까 네. 네. 그분이 완전히 그렇게 하고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만일 선생이 많이 하고 가면서는 확대해서 가지 마라. 네. 주축하지 마라 예, 했는데 예. 자기가 만들어 놓고 우리보다 하지 말라고 하면 또 안 해야 되나? 분석을 모르겠어요. 해봐야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매일 팥짱과 함께하던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한동안 뜸해서 궁금하셨죠? 그동안 마카산삼을 마카산삼 녹용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페루의 마카,
우리나라의 산삼, 그리고 녹용의 완벽한 조화. 용량은 2배 가까이 늘었지만 가격은 그대로. 그 힘든 일을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녹용이 해냈습니다. 팥장 제작진도 사장님을 말렸지만 매일 팥장을 들으며 나라 걱정하는 분들에게 꼭 보답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포털 사이트에서 영한네이처나 마카산삼 녹용을 검색해주세요.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팥장도 마카산삼 녹용 먹고 대선까지 쭉 달리겠습니다.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녹용.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친방의 배를 탄 거 아니냐, 만유 선생께서. 그래요. 예. 이번에 부수적 효과가 네. 오히려 득은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렇게도 팔자가 좋은 당이 있구나. 새누리당. 저렇게 참 언론도 잘 봐주는구나 그런 네, 생각했죠. 그렇군요. 그 오마이뉴스에서 그런 걸 지적했어야 되는데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가. 별로 지적을 안 했어. 아니, 오마이뉴스라고 박지원 하는 거예요. 대표님께서 일주일에 한번 고정 출연하셔가지고 매번 이런 문제들을 다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또 잡혀가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국민이 결정할 문제고 우리는 이해득실을 떠나서 네. 우리 국민의당은 국민의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국민의당의 길을 가겠다 말씀하셨는데 이른바 이제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대선 후보들은 있지만 호남의 경우에는 특히 눈에 띄는 후보가 없지 않느냐 이런 우려 걱정을 호남 민심에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데다 두고 왜 여기 대선 눈에 후보. 띄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박지원 제가 대표님 인터뷰 안 대선 하려고 하죠. 출마하십니까? 전들 못한다고 어디 있습니까? 네. 이미 이 야당은 네. 전통적으로 호남의 지지를 받는 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네. 호남만 가지고도 승리할 수 없고 네. 호남을 빼고도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 우리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지난 총선에 석권을 해서 승리할 수 있는 필요한 조건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호남만 가지고 안 되는데 네. 그 외연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비호남권에서 약진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번 정당 투표에서 네. 우리 국민들이 심지어 대구, 부산 등지에서도 제2당, 네. 제1야당을 만들어준 거예요. 제1야당.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비호남권에서도 우리 국민의당이 집권할 수 있는 네. 충분한 조건을 만들어줬다. 그래서 국민의당의 집권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로 보면은 네. 필요하고 네. 충분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번 20대 국회에서 진짜 국가와 네. 국민을 생각하고 생산적인 일하는 경제를 생각하는 국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간다고 하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의당이 집권하면은 저런 정치를 하겠구나. 국민의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저런 국정을 펼치겠구나 네. 하는 것을 신뢰감을 주어가면 네. 우리한테는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 플러스 네. 그러한 신뢰를 얻으면은 승리할 수 있다. 네. 그것을 저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민의당은 안철수당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은데 많죠. 네. 그거 부인하지 그래서-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네. 안철수 대표는 네. 저는 잘 아시다시피 야권 통합 네. 단일화파예요. 단일화파. 네. 그런데 제가 더민주를 떠나서 국민의당에 입당을 했을 때 네. 계속 저는 그걸 주장을 했어요. 하니까 안철수 대표가 총선 기간 동안에 네. 선배님 네. 제발 통합 얘기만 하지 마십시오. 어. 이번에는 3당 체제가 국민의 의거에서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저를 설득해서 그러면 저는 내 선거 슬로건이 목포 지역구에서 네. 목포 발전, 네. 야권 통합, 정권 교체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목포에서는 야권 통합 용어를 쓰지만은 네. 선거를
앞두고 제가 광주 전남북 수도권 이렇게 유세를 다니면서 네. 야권 통합 얘기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저는 생각이 필패할 것이다. 더민주도 국민의당도 필패를 하면은 네. 져가지고 네. 대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예. 선거 결과는 결국 국민이 선택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니까는 더민주는 일당이 되고 네. 180석, 200석을 넘보든 새누리당은 2당이 되고 네. 존재감을 찾지 못할 것이다 하던 국민의당은 38석. 네. 국민들이 3당 체제의 황금 분할을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안철수의 판단이 옳았고 네. 박지원의 판단이 틀렸다 하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늘 안철수는 철수만 한다고 했는데 네. 이번에 보니까 추진력도 있더라. 나를 설득하더라. 네. 이런 걸 좀 얘기를 했어요. 네. 얘기를 하고 또 총선 후에 저하고 자주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 네네. 선배님 자기는 당권 하지 않겠습니다. 아하. 그래요. 네. 그것도 문재인하고 차별화된다. 문재인은 꽁도 먹고 알도 먹고 국물까지 마셔가지고 네. 지금 우리가 분당돼서 이꼴됐는데 네. 안철수 당신은 버리는 것이 네. 있어서 좋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국회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라고 했더니 저한테 그래요. 네. 선배님 바로 제가 정치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지 네. 내가 대통령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만약 대통령에 연연했다고 하면은 네. 박원순 시장한테 양보했겠습니까? 문재인 대표한테 양보했겠습니까? 네. 그런 정치를 하고 또 우리 국민의당은 손학규 네. 이름을 딱 거명하더라고요. 네. 등 모든 인사들을 함께 해서 네. 강한 경쟁, 경선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네. 대통령 후보가 나오면은 네. 정권 교체를 이룩하자는 것이 제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도 더 좋다. 네. 지금 현재 더민주는 네. 사실상 문재인 대표로 후보가 확정된 것 아니냐. 이번 총선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표가 노다지를 캤다. 오히려 귀찮은 사람들을 다 잘라주고 정세균 자꾸 대통령 넘보니까 다 잘라버리고 그 친문이 뭐 60, 70% 되는데 노다지를 캤는데 저기는 독점해서 네. 자기 혼자 하려고 하는 거고 국민의당 안철수는 네. 당권도 대권 후보도 오픈해서 하겠다. 네. 경쟁해서 하겠다. 네. 하는 것은 훨씬 좋은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얘기를 해보면은 네. 우리 정치권 인사들이 네. 저부터 그럽니다. 네. 발등에 떨어진 불 끌어 다니거든요. 현안만 쫓아다니는데 네. 제가 모셨던 김대중 대통령도 늘 미래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다고요. 네. 그런데 의외로 네. 안철수 대표가 저하고 앉으면 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 되고 안 되고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 그래도 현재의 대권을 꿈꾸는 또 현재의 정치 지도자 중 네. 이렇게 오픈해서 경쟁하려고 하고 네. 독식 안 하려고 하고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은 안철수가 유일하다. 네. 해서 저도 호감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도 있습니다. 경선 시스템은 있지 않습니까? 그 네? 대선 경선은 당연한 걸로 상정을 하고 거기는 뭐 안희정 변수도 있고 해서요. 어쨌든 그거는 뭐 저 아니, 더불어민주당이니까. 그거야. 네. 손학규도 했고 예, 예. 그렇지만 그 네.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그런데 하는 우선 것은 제가 좀 지적해. 그러니까 자꾸 네. 오마이뉴스가 너마이가 되는 거예요? 너마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손학규 대표의 경우에 그 국민의당으로 오실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본인은 모르지만은 네. 저는 정의화 의장이나 손학규 대표도 네. 우리 국민의당으로 왔으면 좋겠다. 네. 라고 몇 번 얘기를 했더니 네. 이걸 러브콜로 네. 표현을 하던데 네, 언론에서 그렇게 쓰지만은 네. 저는 우리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왜? 당신들은 더민주로 가봐야 네.
문재인 전 대표의 둘러리다. 네네. 그리고 그 구조상 네.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열린 우리 국민의당으로 와서 네. 안철수 대표하고 한번 떳떳이 경쟁해봐라. 네. 이게 안철수 당이 아니다. 네. 저 안철수 대표의 측근도 아니고 안철수 개파도 아니고 네. 저 스스로가 네. 의원들이고 저하고 가까웠던 사람들 일체 개별적으로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네. 자, 어젯밤 늦게 김부겸 의원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한국의 보수가 그렇게 간단한 사람들이 아니다. 내년 대선 3파전 되면 결국 또 집권 못한다, 야권이. 이런 걱정과 우려를 하는데요. 국민의당은 국민의당의 길을 가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을 가고, 또 그래서 각자 나눠서 싸울 때 과연 내년 대선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우려하는 시선들이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그 점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 총선도요. 네. 야권이 분열해서 승리한 것은 처음입니다. 아,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네. 야권이 분열해서 승리한 것은 처음이에요. 이게 결국 정치는 네. 국민이 어떠한 결정을 내려주느냐. 네. 그래서 제 판단이 틀렸기 때문에 네. 앞으로 대선도 네. 저는 확신을 못 가지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조금 더 진행되는 것을 보아야 된다. 네. 물론 통합하자는 사람들도 있고 네. 저희 경우에는 지난 총선을 보아라. 분열돼서 야당이 승리한 것은 처음이지 않느냐. 네.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두고 보자. 해서 김부겸 의원의 의견도 존중을 하지만은 네. 우리는 우리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국 국민이 결정할 거예요. 결국 국민이 결정하게 될 내용인데 국민들은 정치가 하는 걸 보고 결정을 하겠지만 국민이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치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거 그러니까 아니겠어요? 우리가 노력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당리당략적이지 네. 않고 예. 아까 뭐 안철수 대표가 사실상 후보와 그건 아니지만은 네. 우리가 어떤 특정인의 대권과도를 맞추는 그런 국민의당이 되지 않겠다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대표님은 대선 출마를 하시는 겁니까? 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호남 참여 연정론을 지난 총선 때 계속 네. 부르짖었어요. 예. 왜 호남이 이렇게 피폐됐는데 네. 너희들은 대통령 후보, 예. 당대표 한번 못하느냐. 예. 그래서 제가 네. 국민이 결정할 문제지만은 네. 저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또 그러한 얘기를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합니다. 네. 자,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하실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상하는 것은 저희들의 자유니까요. 저한테 좋고 예. 저한테도 좋아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외교 현안 한 가지만 여쭐게요. 남북 관계가 굉장히 후퇴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대박론을 외쳤고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외쳤지만 결국 된 게 없지 않냐 이런 비판이 도처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개성공단 폐쇄 문제도 아주 심각한 현안이긴 한데 이 문제는 좀 어떻게 국민의당에서 좀 추진할 생각이신지. 그리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지금 아프리카 순방 중인데 계속 아프리카에서 북핵 문제를 제기하고 계세요. 지금 케냐에서 정상회담 하셨는데 우간다에서는 또 해프닝 총극도 빚어졌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외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비교적 네. 외교는 후한 점수를 받았죠. 그동안. 네, 그동안. 네. 그리고 실제로 남북관계를 망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고 네. 북한 핵 문제를 망친 것은 부시 대통령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박근혜 대통령한테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만 하더라도 네.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개방 3천은 선 핵폐기 빗장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선 핵폐기 빗장을 풀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한 기대를 걸었는데 네. 지금은 핵을 폐기해야 대화도 한다 하는 것으로 입장이 선회됐기 때문에 네. 지난 8년은 남북관계가 완전히 망쳐버린 기간이고 잃어버린 8년이 됐는데 네.
앞으로 2년도 네. 저는 큰 개선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 바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네. 주장을 하면서 예.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시간에 아프리카에 가서 하는 외교에 대해서 네. 제가 뭐 일일이 말하지 않더라도 네. 국민이 잘 알고 있고 네. 또 지금 저렇게 북한도 네. 오늘 또 미사일 쏴가지고 실패하면서 네. 또 대화를 제의하고 예. 저 태도도 옳지 않다 이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북공이 네. 좀 지도자들이 바뀌어야 된다. 바뀐다고 하는 것은 레짐 체인지가 아니에요. 네. 그 발상이 바뀌어야 된다. 네. 생각의 변화. 생각이. 네. 그래서 결국 남북 문제는 6.15 정신으로 돌아가고 북한 핵 문제는 9.19 네. 합의로 돌아가야 해결된다 하는데 네.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대를 얼마 전까지 가졌지만은 네. 이제 뭐 1년 한 10개월 남은 박근혜 대통령 네. 임기 동안에 네. 어떤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네.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성공단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개성공단은 계속 문이 닫힐 수밖에 없다. 열리기를 바라지만은 네. 지금 현재의 진척 상황을 보면은 네. 난망이다. 정부는 그런 태도를 견지한다 하더라도 뭐 국회 차원에서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여러 가지 노력해도 예. 대통령 주식제에서 예. 대통령이 안 하면 그만이에요. 우리야 하죠. 네. 100번 하죠. 네. 오늘 또 제가 네. 개성공단 입주업체 대표자들하고 오후에 만나기로 돼 있는데 네. 하죠. 하지만은 그게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 정권 교체만이 네.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살리고 네. 서민 경제를 살리고 네.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오마이뉴스 전 세계의 시청자들이 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도와달라 네. 하는 말씀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가장 큰 노력은 국민의당이 중심이 돼서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국민이 판단할 문제이죠. 그리고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네. 제가 단정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전 세계 164개국에서 이 방송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많은 시청자들께 끝으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자주 보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자주 보기는 어렵지만은 가급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계시는 시청자나 해외에 계시는 시청자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 회원님들의 발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속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언론을 기대합니다. 시민을 위한 언론, 오마이뉴스가 진보 종편으로 꼭 성공하기를 빕니다. 시민들의 판단에 위한 충실한 진실 전달자가 되어주세요. 민주주의가 왜곡 후퇴하는 이 불의하고 참담한 현실이 하나하나 타개되길 소망합니다. 오마이뉴스를 믿고 응원합니다.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후원하시는 10만인 클럽 회원님들의 가입 동기입니다. 참 절박하죠? 오마이TV가 보수 정편이 외면한 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내 손 안에 스마트 진보 종편, 월 1만 원이면 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2733-5505, 내선 번호는 0번, 공용 핸드폰은 010-3270-3828입니다. 정권과 자본 앞에 할 말하는 당당한 오마이TV. 팍팍 밀어주세요!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